안녕하세요. 클릭 성남의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계상의 문제가 생겨서,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동영상 올리게 돼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클릭 성남을 기다려 주신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빠른 복구와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릭 성남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찾아오고 있고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동네 이름에 얽힌 유래들을 살펴보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적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댓글로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 7월 19일 클릭 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성남 모란 민속 오일장이 554개의 점포 자리를 품목별로 재배치하여 지난 7월 4일 장날 새 단장한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모란 민속 오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554개 점포의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했다는데요.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하네요. 끝자리가 4일, 9일에 열리는 모란 민속오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 일대에 22,563.4제곱미터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평일 최대 6만 명, 휴일에는 12만 명이 찾는 전국 대표 오일장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남시의 6곳이던 맨발 황토길을 임해동 탄천변 녹지와 화랑, 산성, 황성, 희망대 공원 등 5곳에 추가 조성해서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차례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조성한 황토길은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장한 분당구 임해동 129-8 탄천변 420m 구간, 7월 8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장한 분당구 삼평동 화랑공원 내 350m 구간, 7월 9일 오전 10시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내 210m 구간,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장한 중원구 금광동 황성공원 내 340m 구간, 그리고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장한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 공원 내 440m 구간이고요. 기존에 320m이던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의 황토길은 430m를 연장해서 총 750m 구간으로 늘려 조성이 됐다고 하네요. 성남시는 각 맨발 황토길에 세족장과 신발장, 휴게 공간 등의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원을 배치하기로 했고요. 이번 5곳 황토길을 추가 조성과 또 한 곳 구간 연장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3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성남시 내의 황토길은 지난해 7월에서 10월 개장한 대원공원 400m, 수진공원 525m, 위례공원 520m, 중앙공원 520m, 율동공원 740m를 포함해서 총 11곳으로 늘게 됐고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6곳 황토길은 인기리에 운영돼 한 곳당 하루 평균 700여 명이 찾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황토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챙기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부모, 자녀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앱을 개발해서 오는 8월 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앱의 이름은 마음 이음 성남이라고 하는데요. 성남시는 기존에 자체 출간한 긍정 양육으로 건강한 세상 2023이라는 책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앱 내용을 구성해서 앱 제작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마음 이음 성남 앱은 긍정 양육, 검사하기, 양육 코칭 등 크게 3가지 탭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 양육 탭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의 긍정적 개입 방법, 일반 양육 지도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검사하기 탭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자가평가와 자녀의 기질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 자가평가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동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하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동 인권이나 아동 학대 관련 인식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교육 영상 보기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녀에게는 우울, 불안, ADH 등의 유형별 검사 결과에 따라 무료 상담 제공 기관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양육 코칭 탭은 외부 전문 상담 기관과의 상담을 밤 12시까지 제공해서 자녀 양육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성남 지역 아동학대 사례 521건 중 부모에 의한 경우가 431건으로 82.7%로 집계된다면서 마음 이음 성남 앱은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고 편리하게 긍정 양육 정보를 제공받아서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이었고요. 이어지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입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자, 오늘도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 하실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동네 이름은 소개를 할 동네 어디죠? 네, 6월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구미동과 금곡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구미동과 금곡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구미동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네. 구미동 한자를 보면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9구자의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네, 조금 쉽죠? 네,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다 쓸 수 있는, 2글자 다 쓸 수 있는 그런 한자였어요. 근데 한자는 좀 쉬웠는데 이게 유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하고 한자하고 좀 어울릴 만한 그런 네네. 유래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도 뭐 몇 가지 유래가 있나 봐요. 3가지나 있더라고요. 오, 네, 첫 번째 유래부터 그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동네에는 김혜김 씨, 그리고 밀양박 씨, 문화유 씨 등의 총 9개의 성씨가 각각 이제 작은 취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성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네. 9개의 성씨. 네, 그래서 그 성자가 성씨 성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개 성씨가 또 다 음이 달랐대요. 아하. 그래서 구음리라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네네. 바뀌었고 소리 음자를 써서요. 네. 그런데 또 이 동네가 이 9성씨가 모두 화목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또 모두 순하기 때문에 구순으로 또 불리기도 했다네요. 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일이 많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미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아, 합니다. 좋네요. 네, 아름다운 뜻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구미. 아유, 네. 좋은데요, 진짜. 이 뜻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데 어우러져 산다는 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라고. 아니, 이렇게 아홉 성씨가 사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좋네요. 네, 네. 이게 동네 이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음, 하니까 좋은 동네라는 네네. 생각이 네, 그래요.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럼 두 번째 설은요? 여기는 이제 지형 때문에 붙여진 음, 이름인 것 같은데요. 요 위치적으로 탄천이 구비쳐 흐르는 곳에 마을이 위치해서 음, 구비구비 음, 여기에서 이제 구미동 이렇게 붙여진 아, 이름이라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두 번째 설이고요. 네. 또 네. 마지막으로는 이 구자를 지금 9구자를 썼는데 여기 지역의 마을 뒷산이 거북이 형국을 좀 닮았나 봐요. 그래서 아, 거북구자에 이제 네네. 꼬리미 음, 아니면 뭐 매산자 이렇게 뭐 구미 또는 어, 구산 이렇게 한 데서 또 유래되었다는 설이 네, 세 그래서 번째입니다. 구미라는 또 이름이 유래가 됐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다는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설이 다 어쨌든 좋은 유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구미동의 구미는 예쁜 그리고 좋은 뜻의 네, 유래들을 가진 걸로. 네, 네, 네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조선시대에는요, 이 네. 지역이 용인군 수지면 죽전동하고 원천동에 속해 있었던 음, 지역이었는데, 그 1914년에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같이 같은 음,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네, 거죠. 아니었으면 용인일 네, 뻔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남의 가장 남단 네, 네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구미동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미금역이라는 말을 더 네, 그렇죠. 많이 어떻게 들어보셨을 보면 것 이 같은데요. 미금역을 기준으로 해서 구미동, 금곡동 이렇게 네, 나뉘죠. 네. 음, 그 미금역이 이제 보통 동네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역명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미금동이라는 음, 그렇게 오해를 맞아, 많이 맞아. 받기도 하고 사실 네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그렇죠. 때는 미금동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금곡동과 이제 구미동 거기에서 정말 딱 만나는 그 접점에 위치를 하고 음,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 그래서 한자씩 딴 건가 보다. 네, 그쵸? 네. 오, 금곡은 또 이제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에도 있고요. 네네네. 부산시에도 맞아요. 또 금곡역이 네, 있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그렇고 구미도 사실은 어 경상북도에 있죠. 있죠. 네네네. 구미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공평하게 하나씩 음, 따온 것 같습니다. 구미동에서 미자, 그리고 금곡동의 금자, 요렇게를 따서 미금역이라고 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음, 미금역에서 조금 남쪽 방향으로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어요. 오리역이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도 구미동의 네네네. 일부더라고요. 그럼 오리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요건 정확한 자료는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냥 오리뜰이라는 명칭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오리뜰이요? 네. 오리뜰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이거 동네 이름 하면서 많은 음, 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오리뜰이라는 이름인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이었대요. 아, 네. 평야 네, 이름. 네. 오리뜰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이? 그러게요. 뭔가 약간 오리랑 이게 연관이 있나? 네, 음, 아무래도 또 평야니까 농사를 지었을 것 같고, 음, 왠지 농사할 때 그 오리가 또 친환경? 농법 그쵸. 예, 이렇게 예. 되니까 음, 음, 관련이 음, 있나 보다. 음. 그래서 오리뜰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었고요. 네네. 여기에서 오리뜰 농악이라는 게 또 존재를 했었어요. 농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요의 한 형태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농악도 있었겠죠. 네. 네, 1940년부터 이제 네, 70년대 말까지는 이 오리뜰 지역에 네, 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네. 농번기 때도 농악을 음, 즐겼고 농한기 때도 이제 다 농악을 오, 즐겼던 그렇게 네네.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오래지 않았는데, 네. 70년대까지면. 맞아요. 음, 그렇게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큰 평야를 잃었고 농사가 잘 되었던 게 아닐까, 음. 풍요롭고 그런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오리들 농악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이 명맥이 좀 끊겼을까요? 아무래도 그 신도시 개발 때문에 네, 다 음. 재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음.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요 농악, 오리들 농악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음. 네, 바로 성남 농악보존협회의 이제 대표분하고 네. 성남문화원이 이제 열심히 복원 사업을 추진하셨죠. 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통예술 복원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오. 네, 제대로 복원이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인 저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듣다시피 한 걸 보면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나 봐요. 좀 더 알려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좀 더 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풍요로운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이 음. 들거든요. 뭔가 어떻게 뭐 지정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로 지정이 된 바가 있나요? 복원 사업으로 지정된 후에 이제 전국 풍물 경연 대회 이런 데 음. 나가서도 이제 종합 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 네네. 또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 이런 데 나가서도 예술상까지 수상을 하고 음. 되게 다양한 대회에서 상을 많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에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이 된 오리뜰 농악. 네,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구미동 알아봤고요. 그럼 금곡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봐요. 네. 금곡동은 쇠금자에 골짜기 곡자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전국적으로 좀 여러 군데 있기는 해요, 금곡동이.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음. 조선시대에는 이제 광주군 낙생면 금곡동이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순 우리말로 사실 쇠골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예, 그쵸? 한자화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이곳에서 금을 채굴했으니까 음. 쇠골이라고 네네. 불렀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하지만 진짜 금이 생산되었나? 라는 여부는 확인된 바는 음.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금일 수도 있고 네, 어쩌면은 네. 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 그렇죠. 네. 오히려 철이 금곡동 산 음, 음, 음. 48번지에 철이 생산된 기록들은 있어가지고 아. 금보다는 쇠가 음. 아닐까라는. 네. 네. 그리고 쇠를 또 팔아서 또 이 동네가 많이 부촌을 잃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다면 이게 진짜 쇠일 확률이 더 높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철을 생산하는 그 동네이다 보니까 주변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음.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금곡동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찾기가 아, 어려웠어요. 자료가 많이 네, 남아있질 네, 않았군요. 네. 요 이제 유래 외에는 사실 네네. 좀 특징할 만한 것들이 많이는 음. 없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 이 방송이 정말 자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런 방송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으면 뭐 전해드릴 내용 또한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좀 적은 자료 네,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었는데요. 네, 1971년 네. 4월 5일에 여기 금곡동에서 식목일 행사가 정말 크게 개최됐다고 합니다. 70년대 초에, 네. 그쵸. 70년대에는 식목일 행사 같은 거 굉장히 크게 했다는 기사들,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70년대 초면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 기사로만 접하는데, 식목일 행사가 크게 금곡동에서 있었다. 네. 얼마나 크게 열렸냐면 네. 농림부 주최로 이제 초청 인사가 600명 정도, 그리고 오, 공무원도 1000명, 아이고. 그리고 일반 그리고 학생들 모두 합해서 3200명. 야, 그리고 엄청나게 동원이 네. 됐네요, 진짜. 합창단도 있었고요. 네네. 군악대까지 다 동원된 총 인원수를 세보면 와유. 약 5,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그런 식목일 기념식이 금곡동에서 열렸던 겁니다. 와, 내외빈들이 많이 네. 오셨겠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또 당시 대통령 내외분 어유. 그리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주요 인사들까지도 와. 참석한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네. 이때는 식목일 행사도 이렇게 대단하게 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와우. 뭐 국가 행사 수준으로 식목일 행사를 했네요. 네. 와. 행사를 크게 한 것도 한 거지만 네. 나무도 정말 많이 심어서 네네. 얼마나 밤- 심었어요? 밤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뭐 이런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그 약 32,400그루 의 나무를 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심으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럴 필요했나 것 봐요. 같아요. 네. 와, 32,400그루. 네. 엄청난 규모. 그러면 지금 금곡동 산들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다 이때 심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 나무들이 지금껏 이제 잘 지탱해 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금곡동에 산들이 사실 네, 꽤 네. 있거든요. 둘러쳐져 있는 산들이 꽤 있는데 그때 심은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산들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그걸 어휴. 기대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요. 심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 금곡동 산들을 다시 보게 되는 많은 노력들이 네네네. 네, 있었던 그렇네요. 산들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진짜 빈약한 자료 가운데서도 네, 금곡동까지 유래들을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어느 동네를 알아보게 될까요? 이제는 판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번 달부터 네네. 11월까지 이제 소개할 음. 동네 이름은 네. 이제 광주군 낙생면 소속의 동네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교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동네 이름의 유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영신이었습니다.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8월 16일 오전 11시에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성남 김희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